예, 밤사이에 굵직한 이슈,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데뷔전은 비교적 무난하게 잘 치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 비위 맞추기, 일종의 아부 전략이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이 오벌 오피스를 새로 꾸미고 있다는데 정말로 밝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게 품격이 아주 있어 보이고 미국의 새로운 번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던데 대통령님 덕분에 이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And they wouldn't have done that. They would not have done that if I were president.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주요 메시지 말을 먼저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보다도 꽤 인상적이었던 건 한 50분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꼿꼿한 자세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이제 동작을 하고 뭐지 숙이기도 하는데 정말 허리를 고추 세운 꼿꼿한 자세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제 이어 오늘도 반기문 센터장, 반길주 센터장 모시고 제가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다. 황금빛 오벌 오피스 품격 있다. 평화 성과 낸 첫 번째 세계 지도자다. 이 칭찬의 기술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이 오벌 오피스 백악관 집무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곳으로 아주 각인돼 있죠. 예. 거기에서 그런 준비를 주말부터 하고 왔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시나리오에 맞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준비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칭찬 외교. 칭찬 외교는 이제 띄워주기는 거죠. 상대방 띄워주기. 그 트럼프 공식을 잘 보면 띄워주는 것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화답을 하거든요. 그것을 노렸다. 근데 그 컨텐츠를 정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각인될 수 있는 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핀포인트식으로 정했다. 게 첫 번째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는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어쨌거나 각고의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외국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순풍을 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게 과거 역대 미국 대통령하고 차별화된 어떤 그 컨텐츠로 지금 하는 건데 그걸 핀포인트로 얘기했다. 그래서 굉장히 화답을 이끌어내는 게 있고 그게 칭찬 외교가 하나 있고요. 근데 사실 외교에서는 상대방 칭찬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화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레버리지가 있어야 돼요. 대미 레버리지 외교가 같이 가동됐다. 그 얘기는 기존의 관세 협상을 통해서 $3,500 대미 투자한 거 외에 이번에 $1,500 기업에 이제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 그 패키지가 하나 있고 선물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조선이라는 대미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을 했다. 이번에 거북선까지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미 레버리지 외교와 칭찬 외교가 절충이 돼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54분 오벌 오피스 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보 관계 그리고 황금빛 오벌 오피스가 품격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다. 다우존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는 게 이제 미국 주식 증시 부양도 있을 텐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이 부분 정말 노벨 평화상을 그토록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맞춤형 전략으로서는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거네요, 관 센터장님. 그렇죠.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피스메이커를 이제 세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다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반도에서 해달라는 주문을 한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근 이제 대북 정책 관련해서 우려되는 게 북미 직거래거든요. 북미 직거래 가능성, 즉 한국을 패싱하고 북미 직거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고 한국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하면 그거는 대북 정책의 공조의 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을 패싱하지 않고 북미 직거래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레버리지 공식 작동을 하기 위한 어떤 두 가지 효과를 거두는 측면에서 저런
대북 정책의 분담 카드를 꺼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한반도 운전자론보다는 좀 더 트럼프 맞춤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런데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3시간 정도 앞둔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본인 SNS에 이런 글을 썼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다. 이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돌연 이런 글이 쓰여진 직후 우리 여의도 국회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그 장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내용이라서 미국 측과 특검의 문제, 전직 대통령 내외의 수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소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무부 장관님? 예, 워싱턴 라인에 많은 분들과 평소에 소통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워싱턴의 그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극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네, 최대한 빨리 전체 상황을 파악하겠습니다.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일단 저렇게 회담 내 분위기는 흘러가서 일단락은 됐긴 했는데 이거 한국의 숙청 혁명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래서 염두했던 게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이현정 의원.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압수수색 혹은 통일교본부 압수수색, 오산 공군기지 내 압수수색 이거를 전략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에 꺼내서 이게 파장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처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회담에 참석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탑10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일단 강훈식 비서실장이 간 걸로 보입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쓴 내용을 보면 일단 한국에서 뭐 이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그 다음에 아마 기자들 질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제 해병 특검에서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이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이영훈 순복음교회 이 목사와 그 다음에 이제 김정한 극동방송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계에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두 분이 다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예. 참고인 신분으로서 집과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영훈 목사나 김정한 목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복음주의 이 교파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 예. 사실 그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순복음교회에 와서 지난해인가요? 와서 간증까지 한 신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압수당했다고 하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야기를 올려서 상당히 아마 긴장을 한 거고 특히 이제 오산 미군 기지에 일단 특검이 들어가서 그거는 이제 내란 특검이 당시에 북한의 드론 관련해서 이제 압수한 거 한국군이 이제 관장하고 있는 지역을 이제 압수한 겁니다. 근데 예. 문제는 그때도 주한미군한테 통보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한미군 측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고 저도 이거 보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회담이 이거 지금 깨진 거 아닌가. 뭐 엎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당시에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설명을 하니까 오해였다라고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잘 하여튼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태를 보면 일단 미국에서도 한국의 특검 사항을 챙기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아마 일단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게 또 하나의 협상의 이슈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뭔가 상황 자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본인이 뭔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불리한 이야기를 띄우고 지금 뭐 사실은 3실장이 전부 다
미국에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일단 진정은 됐지만 아마 앞으로 특검의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도항 의원님. 근데 사실 어제 국회 상황만 보더라도 진보당의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꼭 해야 되냐라고 뭐 법무부 장관이든 총리에게 얘기했고 실제로 장광화 총리도 이 정도의 SNS, 그 돌연 SNS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미국이 정보 당국이 과연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취득하고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좀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장남도 이 교회에 왔다 갔고 그 교회 목사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또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다 영장 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보수 세력과 어떤 결탁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으로 내게 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관계들을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건 외교 국면에서 저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돌발적인 변수인 것이고 그것이 오해였다라고 하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도록 현장에서는 좀 잘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능히 또 짐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대처 프로토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 단속 혹은 군사정보, 군사기지 정보 수집 같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 반길주 센터장님, 이게요. 아까 뭐 위원장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 협상의 기술이기도 하지만 그것 말고도 실제로 우리의 이제 여러 보수 인사들과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여러 밀접한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도의 얘기 혹은 그 국내 보수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꾸준히 얘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를 하는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지지하는 여러 층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 지지층 중에는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룹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일단락 시켰잖아요. 그 얘기는 판단은 본인이 하겠다. 듣기는 하겠지만 판단은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만년필 달라고 하고 이런 거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성공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수준에서 이게 뭐 저강도 수준인지 중강도 수준인지 고강도 수준인지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에 첫 번째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건데 이것은 성공의 모습으로 가겠다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좌지구지 돼서 그게 영향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락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제 지지층을 보고 한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은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반 센터장님 말씀은 이런저런 정도의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의 그 국내 소식통들의 메시지를 이미 듣고 이런저런 얘기들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대통령의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듣고 싶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3시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한때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미 정상회담 꽤 우호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방명록을 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만년필, 펜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s that your pen? 네, 가지고 있는. That's a nice pen. You want to take it with you? I'll grab that pen. You know what I like? The writing is beautiful. The thickness. 영광이지. 대통령께 쓰시는 사인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일단 저 펜이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고 하니까 줘야죠. 선물 형식으로. 대통령이 위한 희귀템 서명 전용 펜. 이게 오늘 이도학 의원님. 한때 이 해당 관련 주가까지 올라갈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국내 수제 만년필 제조업체 펜이었고
이게 가격도 따로 책정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주문하면 만드는 그런 정말 희귀 아이템이었더라고요. 네, 한 2달 정도 했다는데 아마 2달간 꼬박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 것 같고 시험시험 하면서 2달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처음에는 저 제품이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가 싶었더니 외교가에 나가면 여러 가지 종이나 이런 것들이 유성펜이나 이런 것들이 미끄러지거나 예. 혹은 잘 쓰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을 펜을 이 뚱뚱하게 만들고 그냥 뭔가 그립감이 굉장히 좋게 저걸 이제 만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년필에 관해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수직광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외교 현장에서도 만년필을 실제로 외국 정상들에게도 선물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이 만년필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지점이 굉장히 좀 재밌게 좀 이게 묘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저 문양도요.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일단 청와대라는 마크가 있잖아요. 예. 저 청와대 마크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실로.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저것을 청와대로 바꿨고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활용을 하지만 청와대로 마크는 이제 바꾸고 태극기 문양을 넣어서 저걸 넣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이게 유니크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저것을 좀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만년필 사랑은 꽤 잘 알려진 사실이어서 지난번에 행정 서명 쇼도 했고 다른 정상들보다 내 펜의 그 굵기, 글자의 크기가 굵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권력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해서 2cm, 3cm짜리 꽤 1mm보다 더 훨씬 더 큰 만년필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진욱 대변인. 여기 가격도 안 매겨져 있는 이 전용펜 말고도 카우보이 커플 모자, 멜라니아 여사 본인 거, 아까 반길주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조선 상징하는 금속 거북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선물이 하나 더 있는 게 이 퍼터요. 이것도 국내 업체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꽤 가죽 형식으로 공을 들여서 만든 퍼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얼만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의껏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오늘 공개된 선물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는 것이 지금 그 거북선 모양입니다. 금속 거북선인데 예. 이 거북선은 우리나라의 지금 실제 조선업 종사자인 명장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우수성을 알린 것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그 카우보이 마가 모자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는 빨간색 그 야구 모자를 즐겨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카우보이 모자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는 점을 착안해서 예. 빨간색은 트럼프 대통령용 그리고 하얀색은 멜라니아 여사용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퍼터 같은 경우에는 저 퍼터를 트럼프 대통령의 체형에 맞추었고요. 그리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형 퍼터를 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예. 거기에 맞춰서 45대 47대 대통령을 의미하는 숫자까지 그 아주 꼼꼼하게 챙겨 넣었던 예. 그런 그 선물로 준비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이 선물들에 만족했고 좀 전에 나왔던 펜은 사실은 준비된 선물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다만 즉석에서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워낙에 마음에 들어 하니까 바로 대통령께서 앞으로 중요한 서명하실 때 이 펜을 쓰십시오라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재치 있게 즉석에서 선물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저 백악관 방명록에 뭐 쓰는지 궁금한 것보다 언제 저거 다 끝나고 저 펜 달라고 하지라는 생각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그렇게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칭찬의 기술 혹은 선물 공세, 맞춤형 선물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He broken this ceasefire. He killed our people and he didn't exchange prisoners.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Sure. First of all, during the war, everybody has problems. Even you,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You're in no position to dictate what we're going to feel. Why don't you wear a suit? A lot of Americans have problems with you not Really? respecting I don't the have dignity of this such. office.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이거 젤렌스키와 트럼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상대가 감내하기 어려운 조건을 던지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라는 게 본인이 이미 써놓은 내용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협상의 기술을 미리 읽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했다. 반 센터장님, 이 뭐 선물도 있고 칭찬의 기술, 특히 이제 젤렌스키가 맞부딪혔던 오벌 오피스의 이런 굴욕적인 장면들 상정했을 때 이따 뭐 잠시 뒤에 또 다른 주제에서 본질로 가보겠지만 전반적으로 외교 전문가로서 이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점 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정상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뭐 압박감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돌발 상황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컸을 겁니다. 근데 거래 기술 읽고 뭐 이시바 총리한테 노하우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사실 두 정상이 케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결국 오벌 오피스에서 54분 보여준 공개회담에서 보여준 것은 케미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이 정상 외교가 첫 단추를 잘 맞췄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었다. 트럼프를 녹인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의 기술.